신수인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눈 많이 옵니까, 올 때? 네,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우산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눈발이 아주 거셌어요. 그랬군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네요. 그렇네요. 창밖이 좀 잔잔하고. 아, 지금은 없군요. 눈이 네, 없어요. 아, 나름 첫눈인데 첫눈답게 내리네요. 아, 진짜. 그렇죠? 아니, 이쁘게 내렸어요. 네. 아직. 수임 씨가 리포터를 하면서 느끼는 소박한 즐거움이라면? 저희는 사실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 네. 지방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직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지방에 갈 때마다 특선물을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네, 선물 받을 때가 그건 소박하다고 하기는 조금 과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네. 선물 받을 때가 아주 뿌듯하고 또 보람되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번 주에도 제가 좀 사실 선물을 하나 받아왔는데요. 네. 좀 큰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아, 쏘시겠다. 이번 주 좀 멀리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네, 저 멀리 남녘땅에 다녀왔습니다. 와, 어디요? 전남 광양에 세상에. 처음 갔다 왔어요. 뭐 거의 끝이네요. 아, 예, 편도만 땅끝마을과 해도 뭐 거의 비슷할 그렇죠. 정도니까. 버스 그렇죠. 타고 가는데 한 4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차 몰고 가면 더 걸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제수연 씨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여성시대에 글을 써보네요. 언제나 남편의 작업장 한편에서 따스한 숨결을 토해내던 두 분에게 이렇게 직접 글을 쓴다는 게 좀 믿기지 않고 또 쑥스러움마저 있어요. 저와 남편은 8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반대도 많았어요. 내겐 남편의 꿈과 원대한 포부가 보였지만 타인이 볼 땐 결혼 실패, 호라비에 딸린 딸 하나, 변변치 않은 직장 등등 남편의 겉모습에 가려져 결코 볼 수 없었던 거지요. 4명의 자녀와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제가 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땐 힘든 적도 많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언젠간 남편의 꿈과 세상에 대한 도전을 알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일을 냈습니다. 뭐 디자인 전공이나 미대 출신도 아니고 더구나 어깨 너머로 배운 목공 실력으로 가구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전시회를 연다고 주변 시선이 곱진 않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제 입장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저는 교사입니다.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직업이죠. 다행히도 우리 집 식구들이 뭐 사치나 꾸미기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으로도 충분히 지낼만 합니다. 눈치 없었던 저는 이제껏 우리 집이 그나마 잘 굴러온 것은 다 제 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이 묻어난 것도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잘 커준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남편이 배려해 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사실 우리 집이 그나마 굴러온 것은 남편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요. 남들은 아내의 뺑 믿고 겁없이 설치는 철없는 남편으로 보지만 사실 남편이 목공을 시작한 계기는 저 때문입니다. 저는 특수교사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공구 때문에 위험하다고 누구 하나 쉽게 승낙하지 않는 체험학습에서 저는 남편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배워서 우리 애들한테 좀 가르쳐줘요. 그날부터 남편은 참 열심히도 배웠고 덕분에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나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나무를 만지며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남편이 목공의 길에 들어선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올 초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그 목수 아닌 목수로 산 지 10년이 돼가는데 나도 무엇 하나 남기고 싶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시회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에 전시회를 엽니다. 자랑하고픈 게 아닙니다. 50이 넘어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은 남편의 열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부인 잘 만나서 생계 걱정 없이 사는 철없는 남편이 아니라 고뇌하는 아버지의 또 남편의 애환이 녹아있는 작은 전시회. 남편의 꿈이 펼쳐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50대 꿈 많은 저희의 재미 공작소 가구 전시회 두 분도 꼭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광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그동안 만들어 온 것을 구경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네, 아이, 축하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한 10년쯤 해야, 좀 했다 하는 네, 건데, 딱 명함 좀 10년 내밀고. 되셨군요. 네. 그죠? 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미남이시네. 재미공작소. 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저도 느껴지죠. 재미공작소. 이분들 정말 재밌게 목공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재미없으면 일을 안 하시거든요. 자, 12월 12일부터면은 이제 2주도 안 남았네요. 네. 이번 전시 이름이 또 재밌습니다. 삼합전인데요. 오. 웬. 자, 그 사연 보내주신 재수연 씨 그리고 남편 한승열 씨가 만드는 가구들 그리고 예. 또 지인들이 만드는 옹기와 솥대 이 세 가지를 한 자리에 전시한다고 삼합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재수연 씨 부부에게는 생애 첫 전시거든요. 뭐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선보이고도 선물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상에 물건들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시 공간이 한 70평 남짓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모두 새로 작업하는 것들로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네. 한승열 씨가 이 작업을 하신다고 체중이 무려 7kg 네. 줄어들 정도였다고 해요. 와. 어이구. 자, 안 뜨게. 어? 안 뜨게. 여기 뜨면은 큰 사고 나. 이게 슬라이딩 감도 절단기. 평양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고급 인력을 이런 데다 써먹는다고 불만이 많아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 막 급하게 하면 사고 나니까. 나 일 배우러 다니고 이러면서 보면은 손가락 잘리고 이런 건 다반사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고 한 번 나면 끝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려면 조심해야죠. 항상. 참 지금도 여성시대 들으면서 막 작업을 시작하셨겠을 텐데 그런데 이건 뭘 만들고 계신 소리예요? 지금 가까이에? 의자를 만들고 계세요. 아, 의자? 네. 전시품 중에는 뭐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책꽂이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아, 네. 모든 작품들에 한승열 씨만의 독특한 색깔이 묻어 있더라고요. 지금 한승열 씨는 목공을 한 지 10여 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본인에게 딱 맞는 옷일 줄 몰랐습니다. 와. 그리고 처음에 아내 권유를 받았을 때 이 톱과 망치를 잡는데도 뭔가 모를 이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라요.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수집, 우리 동네 목수가 한 분 있었거든요. 그 넓은 마당에 막 자재도, 건축 자재도 쌓아져 있었고, 뭐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불 떼던 시절 아니에요. 하루는 뗄감이 없으니까 마루를 불을 때 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한 며칠 되니까 마루가 더 좋은 게 딱 깔려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하여튼 그 좋은 기억이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목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다른 직종은 혼자서는 못하지만 네네. 목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혼자서. 지금 한승열 씨가 살고 계시는 집도 원래는 예. 그냥 단층 집이었는데 네. 2층을 하나 더 만드셨더라고요. 오. 정말 한마디로 마술 같은 일이 바로 목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온갖 마술을 부리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요. 안방의 절반을 뚝 잘라서 2층 다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안방으로 내려올 수 있게도 만들어줬어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게. 네. 다락 참 좋아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데 집 구석구석 사연 없는 공간이 없었고요. 가족의 손길이 안 간 가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 재수연 씨께서 집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여기는 2번 저희 집 둘째 공간. 원래 이 집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 때 지었던 집 있죠. 그 집을 저희 이제 남편이
애들 만들어 달라는 대로 해가지고 2층이 없었는데 2층을 새로 만들었고요. 제일 웃긴 공간이 여기예요. 우리 막내가 화나면 올라가서 여기 뚜껑을 닫으면 아무도 못 올라가요. 저희는 이제 그걸 꼰다 그러거든요. 우리 꼴았을 때 올라가는 공간.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이제 그 막내가 저보다 커가지고 별로 올라갈 일이 없네요.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될 때도 사실 다 우리 집 애들이랑 다 같이 맞춰서 작업을 다 했던 거라 그냥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는 그냥 애착이 많이 가죠. 네, 다락. 참, 어릴 때 참 다락 좋아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저희는 집의 내부를 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니시네. 네. 이 계단도 다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제 사다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만들었던 예, 예, 것이라서 사실 제 발보다 한 절반 정도? 네. 계단이 참 좁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계단 자체에도 세월이 묻어 있어서 정말 네, 멋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들리고. 네, 그러게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 느낌에는 어렸을 때 봤던 그 동화책에 나오는 통나무집. 그게 그대로 재현된 느낌이었어요. 이 집에는 나무로 된 것들은 전부 아빠 한승열 씨의 손을 거친 것들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까지 가구는 단 한 번도 산 적이 이야, 없습니다. 멋있다. 근데 이렇게 작업 많이 하려면 이게 나무값도요, 자재값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 전시를 앞두고 재수연 씨가 남편을 위해서 나무를 한 500만 원어치 선물로 사주셨다고 와, 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시를 위한 특별한 경우이지 지금까지는 자재값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부분 버려진 가구와 나무들을 사용해서 만든 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버려진 장가지들로 예쁜 무늬목을 또 만들고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버려진 의자를 주워와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네. 또 물론 작업의 주축은 아빠지만 자기가 쓰는 가구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철칙에 따라서 4남매가 유아 때부터 망치와 톱을 잡았다고 해요. 그냥 항상 망치질도 막 시키고 보통 여자면 그런 거 안 시키는데 톱질도 시키고 뭐 다 한 번씩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 일당은 치킨 한 마리. 그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다 감사한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하나 싶기도 했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딜 가도 일 잘한다, 막 야무지다, 맞아. 어떻게 여자애가 이런 걸 하냐, 이제 그런 말 들으니까 커가면서 우리 집이 진짜 좋았구나, 막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사는 법은 알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생활력을 계속 키워주신 거구나, 그것도 많이 알겠고. 이야, 어른스럽네요. 애들이. 그렇죠. 그죠? 또 자녀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 들으신 두 딸이 1번, 2번이에요. 네, 네. 하나는 사내한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둘째 딸이 허스키. 조금 어색해하죠. 허스키. 따님이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상처받겠어요. 듣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쁜 네. 딸이에요. 네. 소년 같았어요. 네. 첫째 딸은 28 한가람 씨였고요. 예. 둘째 따님은 17 한보리 양인데 이름 참 예쁘죠. 이뻐요. 그리고 셋째는 한결, 넷째는 한별이입니다. 별이. 이 가람 씨가 대학 졸업을 하고 인턴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아빠의 전시회 준비를 도우러 급하게 이제 광양으로 호출이 됐는데 네. 아빠의 첫 전시회 큐레이터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이야. 큰 따님도 사실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네. 제가 잠깐 방문한 거였지만 재수연 씨 댁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단연 톱소리, 망치소리였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들린 소리가 바로 가족 간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 좋다. 정말로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첫 해에 저희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개 꼴짝꼴짝 넘어서 그 월 5만 원 사는 집에서 4년을 살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따뜻한 물도 없었고 눈이 한번 오면 북향집이라 한 달 안 녹아요. 그러고 뭐 한 2시간 이내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때 주위에서 볼 때는 되게 안쓰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재밌게 살았거든요. 우리 다음에 뭘 해보자 어떻게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남편이 50 넘어서 저런 거 준비하듯이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그냥 조그만 끈이라도 갖고 있으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배웠어요. 돈이 다가 아니다는 거를. 야, 그렇습니다. 참, 예. 내일을 꿈꾸는 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참 와서 닿네요. 전시가 끝나면 또 다른 계획 뭐 있으시대요? 일단 계획은 시작. 아, 멋있다. 그것도 멋있다. 그쵸. 네.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은 6식구가 다 함께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좋네. 아빠의 첫 제주도 나들이인데 네. 내년 1월 18일이 결혼 18년차 기념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유, 참,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전시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재미공작소에 더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여성시대에서 그때도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선물로 훈제 세트와 진공청소기 보내드릴게요. 신수인 리포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